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5월 12일 오늘 날짜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제 날짜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제한하나 했는데 다시 오늘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요만큼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5,000원대 부근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00원대 한 달 내내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요만큼 오른 겁니다. 정말 조금밖에 안 올랐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정말 너무나 많이 떨어졌었고 이제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매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힘들게 한 달 동안 박스권 라인을 그리면서 떨어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 지치고 힘이 빠진 물량도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5,000원대 부근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관세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 시장은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고 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갖고 왔다. 그러면 해당되는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당연하겠지만 이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유연해진다. 당연히 이 떨어졌던 그 부분만큼은 다시 위로 올려놔야 되겠죠.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시점에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모멘텀은 그대로 살려져 있는 것이고 미국의 관세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또한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제 날짜로 이렇게 소화하는 시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확실한 MM 세력들, 마켓 메이커들은 지금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조정 구간을 가져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미국의 관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리고 리플 코인의 모멘텀 변동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바로 나올 상승에 대한 재료인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코인. 해당되는 리플코인이 상승력을 가져오게 된 배경은 바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차 돌파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를 앞두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5월 12일 아침 9시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그만큼 전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근데 이 부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대 심리를 불러오죠. 왜 그러냐? 두 나라당 강대 강으로 붙었거든요. 100% 넘는 관세를 매기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보다 더 나빠질 게 있냐? 없다라는 거.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상승을 막을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시점 다시 한번 불을 붙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에서 XRP 리플 코인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물론 지금 지점에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여전히 확실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올라가다가 말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은근슬쩍 위로 올려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만들고 있는지 시장에서 만드는지 아니면 고래가 만들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로 만드는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자료에는 리플 코인의 모멘텀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 SEC와 XRP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6월 달에 ETF가 승인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죠.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이미 엄청난 수량이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자신들의 달러도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현재 시점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시점 니플 코인 미국의 최초 합법 암호화폐로 등극할 것이다. 기관 투자자의 광풍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5월 11일 어제 날짜로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 코인이 최초 합법 암호화폐 등극이라는 이야기는 SEC가 이제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XRP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참고로 말하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니플 코인을 엄청나게 압박했거든요.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으로 엄청나게 XRP 코인을 압박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압박했습니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제가 월봉 많이 보여드렸는데 월봉 보시면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2021년도부터 어떻습니까? 여기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언제까지? 22년, 24년 11월 달까지 보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SEC 위원장 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니플 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을 모두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으로 엄청나게 압박했고 이게 4년이 넘어가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었다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이때만 하더라도 4년 동안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니플 코인은 얼마였습니까?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다. 이때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 뭐였죠? 리또속. 니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 니플을 투자해서 기회비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였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어떻습니까? 급등력을 보여줘요. 급등하면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구간 다시 한번 상승력 재차 보여주고 있는 현재 관점이죠. 자, 뭐가 틀립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SEC 위원장 또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코인 시장의 움직임에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기대 심리가 클 수밖에 없는데 4년 동안 눌렸던 XRP 니플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1억 원 돌파하고 이더리움 500만 원 돌파했을 때 니플은 1,000원대였다고 했죠. 지금 이 상승 또한 이들이 상승했던 것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승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SEC와의 합법적인 암호화폐로 등극되었고 기관 투자자의 광풍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 많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내용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3월 20일 날 속보 내용, 5월 10일 날 속보 내용을 보시면 5월 10일에는 한 달 동안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3월 20일에는 두 달 동안 6.5%의 보유량이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걸로 치면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걸로 치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 지금 이 기간 동안 니플 코인이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오히려 떨어졌거나 횡보 시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고래들은
어떠한 자신감으로 이때 매집량을 이렇게나 많이 늘렸을까? 그 이유는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틀려진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지금 현재 대형 보유 지갑자 수가 30만 개를 돌파했고 그 부분은 이 ETF라는 상품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쏠려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TF는 뭡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ETF 펀드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되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의 자금?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사전에 먼저 대형 지갑 보유자 수가 30만 개를 돌파를 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고래들은 엄청난 수량의 보유량이 늘어났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이 매집을 했는데 왜 단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횡보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 고래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매수하면서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단가를 끌어올립니까? 절대 안 그렇죠. 주식 거래 오래 해봤고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래들은 절대적으로 매수를 그냥 단가를 올리면서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렸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리면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인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매집 구간을 가져가는 게 고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다시 걸어놓는 자전거래를 돌려놓고 있는 고래들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계속 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니플 코인은 호재가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뭐랍니까? 기관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뉴스를 엄청나게 보여드렸어요. 왜? 이게 전형적인 고래들의 매매 기법이죠. 이 매매 기법에서 개인들은 계속 물량을 털리면서 고래들은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ETF라는 부분이 얼만큼의 기대 가치가 높이 있길래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까? 자, 이 ETF라는 거는 확실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XRP 현물 ETF 나온다는 건 그에 대한 기초 자산이 니플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점 라인에서 니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ETF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들의 수익권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펀드 ETF입니다. 그래서 XRP 시세가 최고가를 갈 수 있다. ETF가 승인 때는 자금 유입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만들면서 그들은 계속적인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당연히 중요하죠. 비중 관리 너무나 중요하죠. 수익 구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부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을 보게 되면 그냥 계속 매수하고 팔지 않고 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에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현금을 확보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중 관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이상해지고 한마디만 하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변동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비중을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때요? XRP 니플 코인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알고 있고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 수익권 관리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시장입니다. 당연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다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우린 바쁩니다.
우리가 투자하기도 시간이 바쁘죠. 일하기도 바쁜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직접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해당되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선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의 기대 가치도 어디가 더 높을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XRP 니플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이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